Hi everyone. 자, 안녕하세요. 저 구천기입니다. 자, 영어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영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영어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다 그랬습니다. 자, 보통 영어는 저 어렸을 적에 공부할 때 보면 선생님들이 영어는 무조건 암기해라 그랬어요. 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언어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자, 이 문제를 질문하면은 10명 중에 한 6명이나 7명 정도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 10초나 아니면 3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왜 만들어졌을까? 자,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의사 전달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것이 바로 언어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왜 여기서 언어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영어 공부를 하는 목적은 의사 전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어 공부의 방향을 이 의사 전달을 위한 방향 쪽으로 잡으면은 여러분의 영어 공부가 암기가 아니라 이해 쪽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어가 왜 만들어졌을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언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영어에 보면 문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문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서 계속 생각을 하신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자,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의사 전달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언어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생각들을 전달할 수 있고 또 길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을 짧은 단어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예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You should have come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단어만 보면은 당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나와 있어요. 조동사.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계실 수 있는 have 플러스 pp에서 현재 완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한 단어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들로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는 뜻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You had to come. 너는 왔어야만 한다. 과거 시제예요. 너는 왔어야 했는데 하지만 you didn't come. 너는 오지 않았어. Therefore 그래서 I am sorry. 나는 sorry 하다 그랬어요. 이때 sorry라고 하는 것은 미안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이 안 좋다. 보통 마음이 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왔어야 했는데 근데 오지 않았어. 그래서 내 마음이 짠하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긴 문장을 이 문법을 이용하면은 you should have come이라고 하는 문장 하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깊은 생각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문법입니다. 즉 문법은 자기의 생각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것을 그 사람과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문법인데 그러면 그 문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라고요? 처음에 일본에서 언어가 왜 만들어졌나? 의사 전달입니다. 근데 그 의사 전달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연구해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다음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에서, 문법의 하나 중에서 수동태가 있습니다. 수동태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수동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자, 수동태 하면 생각나는 것이 보통 학생들이 B 플러스 PP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수동태가 왜 만들어졌는지 수동태 문장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수동태를 만드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시계를 누가 훔쳐갔어요. 근데 누가 훔쳐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도둑이 누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장에 주어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수동태를 만듭니다. 자, 수동태를 만드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자, I love you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은 능동태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you are loved by me 해서 수동태로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장을 썼을 때와 아래 문장을 썼을 때 의미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위에 문장을 쓰지 않고 아래 문장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수동태를 만들게 되는 이유는 말하는 이에 말하는 사람의 또 다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I love you라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보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만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가 나를 버리고 떠나려고 해요. 그때 그 여자친구를 향해서 내 마음은 어때요? 나는 정말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나를 버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내 감정은 상당히 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주제가 돼서 문장을 표현하는 것이 수동태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I love you라고 하는 문장은 일반적인 문장이지만 You are loved by me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너 지금 가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감정이 조금 격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장은 꼭 여기서 그런 쪽만은 볼 수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 감정의 표현이 여기는 평범한 감정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감정이 좀 업된 그런 문장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I love you라고 하는 문장은 주어가 어떻게 됩니까? I가 나와 있죠. 자, 그럼 이 문장의 중심 내용은 I가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이 첫 문장에 I love you라고 하는 문장을 사용을 했다면 그 글의 전개는 I를 중심으로 해서 글이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You are loved by me는 이것은 you가 주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you를 주어로 해서 문장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 목적어였었던 것을 문장의 주어로 바꾸는 현상은 글쓴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주제의 그 포인트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만드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작가의 어떤 충분한 의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 표현이 조금은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문장의 주제의 표현이 위의 문장은 I에 대한 이야기, You are loved by me 이런 문장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you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예측을 하고 문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공식이 나오는데,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동태 문장을 보셨는데, 수동태 공식 하면은 보통 학생들한테 수동태 공식이 뭐니? 라고 얘기를 하면은 B 플러스 PP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 하실 거예요. 그런데 수동태의 정확한 공식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공식은 B 플러스 PP는 두 번째 배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배치는 목적어 앞으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y 플러스 목적격입니다. 수동태 공식은 목적어 앞으로 B 플러스 PP, by 플러스 목적격. 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10번 정도 반복을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제목이 영어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이걸 암기하라고 해서 저한테 어떤 그 이상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암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장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영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암기를 해야 돼요. 단어 처음에 암기를 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것들은 암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늘 수업을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해 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서는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어 앞으로 B 플러스 PP, by 플러스 목적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식을 가지고 조금 전에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때, 자, 첫 번째 공식이 목적어 앞으로였죠. 그죠? 그래서 you가 앞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이 be 플러스 pp였습니다. 아까 외운 공식이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목적어가 앞으로 간 다음에 be 플러스 pp를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be 플러스 pp는 이 문장이 원래 주어가 아니었고 목적어였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은 문장을 읽다가 be 플러스 pp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be 플러스 pp 주어는 절대 원래 뭐가 아니었다? 주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be 플러스 pp는 목적어였던 것이 앞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be 플러스 pp를 표시하게 됐는지 이렇게 문장의 순서가 바뀔 때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표시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목적어가 앞으로 간 경우에는 be 플러스 pp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I love you 문장에서 I가 가장 중요했는데 여기에서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해서 맨 뒤로 빠졌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일반 주어일 때 by 플러스 목적격은 생략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일반 주어는 왜 생략을 하냐면은 일반 주어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경우가 일반 주어예요. 영어 생략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알 수 있는 경우, 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경우 생략을 해요. 자, 그러면 일반 주어라고 하는 것은 we나 you, 여러분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라고 할 때는 일반 주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people, 사람들 이럴 때도 일반 주어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by me는 일반 주어는 아니죠. 그런데 실전 문장에서 you are loved by me 할 때 이런 그 by me는 실전 문장에서 90% 이상은 생략이 됩니다. 자, 일반 주어가 아닌데 by me가 생략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잠깐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을 하신 걸로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y me가 일반 주어가 아닌데 생략되는 경우, 문법책에 나와 있는 경우는 생략을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전 영어에서는 문법과 많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은 이 by me는 이 문장이 저 위에서부터 문장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걸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by me가 사랑을 하는 by me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you라고 하는 것을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전 문장에서는 일반 주어가 아닐지라도 생략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문장인데 I go to school이라는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랬어요. 자, I go to school이라고 하는 문장 수동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대답은 만들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만들 수 없니? 그러면 수동태로 고치면 말이 이상해요.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은 너무 비과학적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어려운 고난도 수준까지 영어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I go to school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수동태가 될 수 없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답은 answer는 제가 만들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I go to school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수동태 공식이 어떤 거였죠? 자, 목적어 앞으로 be 플러스 pp, by 플러스 목적격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없습니다. 자, 동사 다음에 이 전치사가 나오면은 그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절대로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래서 이 문장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로 만들 수가 없겠지요. 아까 문장을 뭐 돌이켜보지 말고 I love you라고 하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I love you라고 하는 문장은 love라고 하는 동사와 you 사이에 전치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목적어 타동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약 3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전치사가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있느냐 없느냐. 전치사가 있으면 절대로 목적어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I love you처럼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안 나오면 목적어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목적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I love you 문장에서 you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보냈듯이 여기서 to school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to school, I go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to school이 강조가 된 그러한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목적어가 앞으로 갈 때는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해줬어요. 자, to school은 뭘까요? to school은 여기서 문법적 용어로 부사구라고 얘기해요. 부사구.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학교로 갑니다 해서 go를 꾸며주는 부사구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 학교로 나는 갑니다 해서 학교로가 I를 꾸미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본 강의에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사구라고 하는 거 인정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사가 도치가 됐을 때는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주면 돼요. 목적어가 앞으로 갔을 때는 be 플러스 pp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사구가 도치가 됐을 때는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데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주지 않았네요. 왜 그러냐면은 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꾸면 to school, 그 다음에 go, I 이렇게 됐어야 되겠죠. 근데 영어의 원칙이 이런 원칙이 있어요. 영어가 상당히 길면 뒤로 뺀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여기서 I는 여러분 깁니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으로 들어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I 대신에 탐이라는 명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to school, Tom goes 이렇게 쓰지 않고 goes Tom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럼 어떤 것이 길고 어떤 것이 짧은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대명사는 짧은 거, 그 다음에 일반 명사는 긴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to school, I go 해서 이런 문장으로 이제 강조가 돼서 to school을 강조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5번 I go to school이라고 하는 문장은 과연 수동태로 고칠 수 있을까요? 자, I go to school이라고 하는 문장은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인데, 자, 대답은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I go to school은 자, 수동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동태 공식을 여러분이 한번 암기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어 앞으로 be 플러스 pp, by 플러스 목적격인데 이 문장은 목적어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문장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쉽게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면 그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목적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치사 to의 목적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go의 목적어라고 하진 않아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문장 I love you라고 하는 문장은 love와 you 사이에 전치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목적어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목적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보통 이 문장이 수동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수동태는 목적어가 있어야지 수동태 문장을 고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 문장은 수동태로 만들면서 목적어를 강조할 수가 있는데 이 문장에서 to school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산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돼서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연세가 100세가 되셨습니다.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100살이 되면은 걸리는 병이 어떤 겁니까? 자, 어떤 분들은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치매에 걸리십니다. 그래서 가방을 들고 출근을 하는 여러분한테 어머님이 물어봅니다. 어디 가니라고. 그러면 예, 저는 I go to school, 강의하러 가니까 학교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머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한 10번 정도 질문을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나서 학교 간다니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럴 때 to school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자, 목적어가 앞으로 가는 경우는 be 플러스 pp를 만들어서 수동태를 만들었지만 이렇게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냈을 때는 그냥 be 플러스 pp가 아니고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o school, 그 다음에 go I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go I로 하지 않고 I go로 했냐면은 영어에서 길면 뒤로 보내는데 길지 않은 건 뒤로 보내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I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짧은 말이라서 뒤로 갔다가 다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I 대신에 탐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to school goes Tom이 됐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죠. 선생님, to school I go라고 하는 문장이 진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네,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하지만 학생들은 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을 별로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하나 여기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I go to school이라는 문장은 되게 쉬웠어요. 이거하고 같은 문장이 1번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자, 선생님 강의의 특징은 또 뭐냐면은 아주 쉬운 문장을 가지고 좀 더 어려운 문장을 공략하는 그런 어떤 뭐 테크닉, 어떤 기술,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책이나 이런 것들은 예문이 상당히 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예문이 쉬운 것은 영어의 원칙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만약 예문이 어려우면은 개념을 정리하는데 어렵겠죠. 자, I go to school이라는 쉬운 문장을 가지고 여기 좀 더 어려운 문장을 공략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 직접 경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I go to school에 해당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주어예요. 그리고 동사예요. 부사구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In the southeastern corner of Kentucky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전치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옵니다. 이게 이 문장이 to school에 해당되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In the stretch of the Appalachian Mountains 나옵니다. 그럼 여기 또 전치사 in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to school에 해당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I go to school에서 to school I go로 바뀐 문장을 보시면은 to school에 해당되는 내용이 전치사 명사 이렇게 같은 형태가 2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in에서부터 이 mountains까지가 to school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to school I go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known as the Cumberland Plateau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known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PP예요. 여러분 수동태 배웠지요. be 플러스 PP에서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관계대명사 that이나 which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생략된 게 that are known as the Cumberland Plateau 이렇게 생략이 된 거예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중에서 be 플러스 pp 중에서 비동사가 생략이 됐습니다. 제가 수동태 공식을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목적어 앞으로 be 플러스 pp에서 be 플러스 pp가 비동사 없이 혼자 다니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이 이 공식을 완벽하게 암기를 했다면은 이게 수동태에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라면 여기서 수동태 공식을 다시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10번씩 반복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서 그 다음 이해할 때 여러분이 아주 쓸모있게 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rise a small town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rise라고 하는 것이 고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small town이 I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called Haran 그런데 이 하렌이라고 불리워지는 마을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PP가 나왔죠. 그래서 B 플러스 PP에서 여기도 역시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 그 다음에 여긴 단수니까 is called 시제는 여기 보시면은 rice라고 하는 시제가 현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is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렌이라고 불리워지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to school I go와 비교해 보면은 in the southeastern corner of Kentucky in the stretch of the Appalachian Mountains known as the Cumberland Plateau까지가 to school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I go죠. 그런데 I는 짧아서 앞으로 갔지만 여기서는 small town이라고 하는 주어가 길어서 go라고 하는 동사와 같은 뒤에 위치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여러분이 실제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고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켄터키의 남동쪽 구석 쪽에 그 다음에 더 스트레치 무슨 뜻인지 알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스트레칭을 하죠. 쭉 그런 뜻입니다. 쭉 뻗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Of the Appalachian Mountains 에팔레치아 산맥의 쭉 뻗은 곳에 컴벌레트 플레토라고 알려진 그런 에팔레치아 산맥이 쭉 뻗은 곳에 Rise a small town 조그만 마을이 놓여 있습니다. 그 조그만 마을은 하렌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고 지금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to school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이고 I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이고 go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시고서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의 이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조동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보통 이야기를 해요. 조동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동사는 동사를 돕지요. 자, 그러면 동사를 어떻게 돕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잘 돕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과연 조동사는 동사를 어떻게 도울까요? 궁금하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가 과연 동사를 어떻게 돕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은 좀 이따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 went라는 문장에서 can이라는 조동사를 한번 넣어보자 그랬어요. 자, I went는 난 갔다라는 뜻이에요. 뭐 아주 쉬운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I go의 과거 I went. 나는 갔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에 can을 집어넣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렇게 고쳐요. 여러분도 한번 고쳐보세요. 이렇게 고칩니다. I can go 이렇게 고칩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과거이기 때문에 I can go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고쳤다라고 해서 뭐 틀린 건 뭐 틀렸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오프라인에서 듣는 한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이렇게 고치고 웃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걸 한번 제안해 보고 싶어요. 자, 이 빗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I went를 I can go라고 했고, 그 다음에 I could go라고 현대 영어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걸 한번 제안해 보고 싶어요. 자, 그 당시에 내가 이런 영어가 만들어질 때 살았었다면, 저는 이렇게 건의를 했을 것 같아요. I went라는 문장에 I could went로 쓰면 어떨까?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I could go를 쓰고 있습니다. I could went를 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 I could went를 쓰지 않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차이점부터 보겠습니다. I could는 같아요. 근데 얘는 go고 얘는 went입니다. 자, 여기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썼고, 여기는 조동사에 동사도 과거를 썼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질문한 게 뭐였냐면은, 언어는 왜 만들어졌는지 물어봤죠? 언어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예요? 의사 전달입니다. 자, 언어의 목표는, 자, 이 밑에 문장은 과거라고 하는 시제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언어의 목적이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밑에 문장을 썼겠지요. 근데 언어의 목적은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보면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go라고 하는 동사와 go의 과거형인 went라고 하는 그 동사가 가다라는 뜻을 go가 더 잘 나타낼까요? went가 더 잘 나타낼까요? 그렇죠. go가 더 잘 나타내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I could go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could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시제를 나타내겠다. 그러니 go 너는 뜻을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석봉 어머님이 생각이 나죠. 나는 떡을 썰 테니까 너는 글씨를 써라.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조동사는 원래 가지고 있는 동사에 뭘 나타낸다? 이렇게 시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동사를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조동사가 어떻게 동사를 도와주니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조동사는 동사의 시제를 나타내 주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잘 도와줍니다라고 대답하시지 않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이 형성이 되냐면은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논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암기했지 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지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죠? 조동사는 뭘 표현한다? 시제를 표현한다.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은 뭘 뜻한다? 의미를 전달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언어의 목적은 시제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의미의 전달에 있었기 때문에 조동사가 시제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본동사는 원래 뜻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can이 없다면 여기서 could가 없다면 I could go에서 could를 빼면 나는 간다인데 could go니까 갈 수 있다라고 하죠. 그죠?
자, must를 쓰면 I must go 하면 나는 가야만 한다. I will go 하면 나는 갈 것이다. 이런 뜻이 되죠. 이때 조동사는 동사의 가다의 뜻에 약간의 미세한 의미의 변화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조동사는 첫 번째 시제를 표현하는 것과 그다음에 약한 의미를 표현하는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은 1번이에요. 2번은 뭐 천천히 또 공부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1번을 모르면 다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이 원리를 이해한 것들이 또 어떤 쪽으로 이해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괜찮은 그 영어의 이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네요. You must read the book. 그랬어요. 너는 책을 읽어야만 한다.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자, 조동사가 나오는 문장을 수동태로 고칠 때는 어떤 원칙이 있냐면은 조동사는 그대로 놔둔다. 조동사는 수동태로 고치지 않는다라고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조동사가 시제를 나타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이 조동사가 왜 수동태로 고칠 수가 없는지 여러분이 바로 여기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원칙대로 책에 나온 대로 수동태로 고쳐봅니다. 자, 목적어 앞으로 보냈어요. the book, 그 다음에 must 그대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be read by me 이렇게 썼습니다. 그 책은 나에 의해서 읽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조동사를 수동태로 고치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뭐뭐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왜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뭐 어머님이 너 이거 하지 마라. 그럴 때 그런 걸 해보시는 것은 뭐 좀 문제가 있겠지만 영어 공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The book. 자, must의 pp가 musted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The book is musted. 그 다음에 be read by me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책은 나에 의해서 읽혀져야만 합니다. 그랬어요. 자,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이유는 조동사는 뭘 표현한다라고 그랬죠? 시제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시제가 현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현재라고 하는 시제를 must가 아니라 is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조동사의 첫 번째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제를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조동사를 수동태로 고치고 나니까 이 조동사는 시제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을 못해요. 자기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야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조동사는 수동태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조동사를 수동태로 고치면 그 조동사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일인 시제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에서 조동사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놔둔다. 좀 더 발전된 케이스를 좀 더 응용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expected,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는 예상했습니다. That he would succeed, 그가 성공할 것이라고. 여기서 여러분 would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would 해석할 수 있으면은 영어 공부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would, should 나오면 여러분 그냥 신경 안 쓰고 가죠. 아까 제가 조동사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나중에 본 강의에서 설명해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조동사가 그 미세한 의미를 알면은 영어가 정말 신비롭게 여러분한테 다가갑니다. 영어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영어가 정말 재미있게 가장 기분 좋을 때 그 짜릿한 느낌 있죠. 그런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어를 이해를 주장하면서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피상적으로 expected가 과거니까 will 대신에 would를 썼다고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십시오.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will은 미래잖아요. would는 과거잖아요. 어떻게 미래가 과거로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본 강의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he expected that he would succeed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성공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자, he expected 하고 여기는 대절이에요. 대절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접속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두 개씩 나오면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접속사 하나에 문장 2개. 이건 기본적인 건데 실전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대시 문장을 줄이기 위해서 투부정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떤 때 바뀌냐면은 잘 보십시오. 이 문장의 주어가 he예요. 넷절의 주어가 he입니다. 이렇게 영어가 같은 말이 반복이 될 때 생략이 됩니다. 아까 관계대명사 생략되는 거 보셨죠? 관계대명사도 선행사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생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he가 생략이 돼요. 그 다음에 that은 to로 바뀌었고 he는 생략이 됐습니다. 주어와 같아서. 자, 그러면 이 would 조동사를 어떻게 할까요? 조동사는 투부정사, 이걸 복문이라고 그래요. 주어동사, 주어동사 2개 나오면은 이 복문이 일종의 복문인데 복문이 단문으로 주어동사를 하나 없앨 때는 조동사는 생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동사는 왜 생략해요? 조동사는 생략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암기죠. 자, 조동사를 생략하는 이유는 왜? 자, 조동사의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제를 표현한다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도 조동사를 한번 생략하지 말고 거기다 한번 넣어주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would를 to 다음에 쓰려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will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to will succeed 그렇게 되겠죠. 근데 would는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과거인데 will은 미래잖아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조동사가 써줬을 때 자기 역할을 못해요. 이렇게 would는 가고 싶어요. 여기로. 나 가고 싶어. 그런데 거기 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를 당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인칭의 is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인칭의 주어 is를 해석하면 안 되나. 가끔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비인칭의 is는 해석하지 마라. 그런데 해석하지 않을 영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어는 마침표까지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전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왜 비인칭의 is를 반드시 해석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인칭의 주어 is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요일, 날씨, 날짜, 시간, 거리, 계절, 명암, 상황 이럴 때 비인칭의 is를 씁니다. 이거 암기해 두십시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것도 10번 반복하십시오. 이렇게 외우십시오. 요일, 날씨, 날짜, 시간, 거리, 계절, 명암, 상황을 한 100번 정도 외우면 암기가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요 날, 날씨, 거기에 명상. 요 날, 날씨, 거기에 명상.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해두시고, 특히 보통 책들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이 상황의 부분이거든요. 선생님은 이 부분까지 다 여기 집어 넣어줬어요. 이거는 생활 영어에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What time is it now?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What time is it now? 하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실 거예요. 몇 시니? 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시간이 지금 몇 시? 주어동사 바뀌었죠. 의문문이니까 in이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때 it을 반드시 해석을 하세요. 시간이 지금 몇 시이니? 좀 이상하죠. 뭐 영어하고 한국어의 차이이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인들은 그 it을 반드시 머릿속에 리마인드 생각을 하면서 간다는 거죠. 시간이 지금 몇 시이니? 자, 대답을 했습니다. It's 10 o'clock 그랬어요. 10시야 라고 하지 말고 시간이 10시야 라고 해석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시간이 10시야 라고 해석을 안 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밑에 문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야? 10시야. 자, it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비인칭의 it을 해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장 중 틀린 곳은 그랬어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여러분 부정사, 분사, 동명사가 있죠. 부정사 하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부정사의 시제 to have pp입니다. 그다음에 분사하면 바로 이 문제예요. 비인칭의 이걸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동명사 하면은 동명사의 관용적 문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문법에 보면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는 문제는 분사에서 시험 문제를 하나 출제해라 하면 내는 바로 그 독립분사 구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 being a fine day, we went out for a walk 그랬어요. 좋은 날씨여서 우리는 산책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장 어색하십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한국인이십니다. 자, 이걸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봤을 때는 이 문장은 정말 어색해요. 자,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자, 영어의 원칙이 생략의 원칙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생략의 원칙을 설명드렸는데 자, 여기 보면 being이 원래 동사였었죠. 그죠? 비동사였었죠. 자, 동사 앞에는 항상 주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가 생략이 됐어요. 이 주어가 생략이 된 이유는 주절의 주어 we와 같을 때 생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봤을 때 이 being의 주어는 we가 되겠죠. 그럼 we를 놓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날씨여서 우리는 산책하러 갔다. 우리가 날씨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볼 때 이 문장은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왜 이 문장이 말이 돼 보이느냐 이런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비인칭의 it을 해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도 여러분이 비인칭의 it을 해석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시험 문제에 맞을 생각은 안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날씨를 나타내기 때문에 being의 주어는 어떤 거냐면은 it을 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는 어떤 게 나와 있었냐면 비인칭의 이 주어가 이 앞에 being 앞에 써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해석을 합니다. 날씨가 어땠냐? 정말 좋은 날이었어. 좋은 날씨였어. 그래서 우리는 산책하러 갔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인칭의 it을 여러분이 해석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여기서 확실하게 알게 되셨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문장을 그러면 완벽하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it. 자, 주어가 it이니까 being이 비동사예요. 원래 어떤 동사였을까요? was였을까요? 아니면은 were였을까요? 여기 시제가 지금 과거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비동사의 it에 대한 과거는 was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 fine da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장은 이렇게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이어서 우리는 산책하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문장은 비인칭의 it을 써준 걸로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장도 한 군데 잘못된 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벌써 이 문장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영어 실력에 영어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it이 비인칭의 이 주어이고 was가 동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we가 주어고 동사입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가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나왔습니다. 자, 문장이 2개이면 반드시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선생님이 강조했죠?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 때문에 접속사가 나오면 문장이 2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영어를 배우는 어린 친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현실에서는 어땠나요? 여기 보면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데 접속사가 생략된 것을 접속사가 써야지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실전 영어에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10번씩 암기하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서 활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그동안 암기했던 영어를 이해 쪽으로 포커싱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영어 실력의 소유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